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존재감을 부정당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인 샌드백처럼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길,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될 텐데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막연한 공포를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농담일지 모르는 말이 당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넘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좀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장 내 언어폭력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칼날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함께 실질적인 단서를 제공할 테고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경각심과 소중한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도 혹은 무심코 방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지 그 초기 단계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한때는 활기 넘치던 아침 출근길,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던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가벼웠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출근길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는 무겁게 축 처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땅속으로 가라앉는 듯 무거워졌습니다. 명랑했던 아침 인사는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버거워졌고요. 출근길 지하철 안 수많은 사람 틈에서도 그는 홀로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직장 내에서 시작된 은밀한 언어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의실에서 특정 인물이 던지는 날선 시선이나 듣는 사람을 비꼬는 듯한 말투도 그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이겠지 하고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교묘한 언행 패턴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단둘이 있거나 미묘한 상황에서만 비난과 조롱을 섞은 말을 던졌습니다. 마치 그의 자존감을 조용히 갉아먹는 듯한 말들이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먹구름이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지난 하루를 되짚으며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잠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묘하게 고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공기, 대화에서 자신만 쏙 빠지는 듯한 순간들은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죠. 점차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는 것이 두려워졌고 혹시라도 가해자의 표적이 될까 봐 늘 숨죽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활발했던 그의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이축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칼날은 그의 일상과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그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를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더 이상 활력을 주는 곳이 아니었죠. 오히려 매일 아침 출근길은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발걸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울리는 점심시간에도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홀로 앉아 식판을 비워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또한 먼저 입을 열 용기를 잃어버렸죠. 예전에는 스스럼없이 오가던 동료들의 시선은 어느새 그를 피해 허공을 맴돌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싸늘한 침묵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한 보이지 않는 원을 그리며 멀어져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러한 고립감은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는 자기 비난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여 베개를 적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활기 넘치던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거울 속 자신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그의 증상을 불안장애와 우울증이라고 진단하며 약을 처방해 주었죠. 손에 들린 약봉지를 보며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퇴사를 고민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도도 없었고 이력서를 들여다보아도 딱히 갈 곳이 보이지 않았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몸은 그저 무기력하게 침대 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참아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뿐 진정으로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직은 그의 고통을 묵인하거나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듯 보였고 그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다고 말이죠. 더 이상 침묵하고 숨어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균열이라도 내어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희미한 불꽃이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대응 같은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입력하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기록이었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로 자신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모으듯 그는 가해자의 언행 패턴을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폰 녹음 앱을 설치하고 중요한 회의나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는 몰래 녹음을 시도하기도 했죠. 관련 법률 서적이나 노동법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필과 스마트폰이 들렸고 그의 눈은 차갑지만 결연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비록 작은 발버둥처럼 보일지라도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언젠가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희망을 품고 말이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리에 꾹꾹 눌러 담은 글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죠. 그것은 폭언이 남긴 상처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감정적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듯 가해자의 언행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세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체다. 이 작은 다짐은 그의 내면에 단단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자신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밤늦도록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눈을 비비거나 애써 녹음한 파일에서 희미한 증거를 찾아내려 수십 번을 돌려듣는 시간은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용기를 내어 한 명의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완벽한 지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숨통이 트이는 듯한 위로를 얻었죠.
동료의 반응은 예상보다 미온적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적어도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소통의 시도는 그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희미한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했고, 상담사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심리적인 지지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자 그는 비로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익혔고 가해자의 언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가해자의 말에 방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라고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되었지만 한 번, 두 번 반복될수록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그들의 무례한 발언에 미소로 응대하는 대신 침묵하거나 혹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가해자들에게도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개인적인 방어와 증거 수집을 넘어 이 문제를 공식적인 시스템 안으로 가져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죠. 그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많은 기록과 녹음 파일, 그리고 상담 내역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심호흡과 함께 인사팀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장벽 앞에 선 작은 병사처럼 그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의 고충을 접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지난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날카로운 칼날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불만이 아닌 명백한 괴롭힘이라는 것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싸움이었죠. 이러한 움직임은 조직 내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그를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일부는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피하거나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며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듯한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 개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지,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정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휴대폰 메시지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의 연락이나 가해자 측의 반응을 기다리며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가해자가 아닌 조직의 논리와 마주하며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죠. 같은 말들은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의 투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침대맡에 앉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도 혼자서만 감당할 수도 없다는 확신에 이르렀죠. 자신의 목소리가 과연 회사라는 거대한 벽에 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작은 균열이라도 내야만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용기를 끌어모아 시스템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날의 대화 기록, 휴대폰에 몰래 담아둔 녹음 파일,
그리고 그동안 상세히 기록해두었던 일지들을 다시금 꼼꼼히 정리하며 흐릿했던 폭력의 그림자를 선명한 증거들로 채워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여러 번,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발걸음은 비록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대응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지난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은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때로는 이게 과연 옳은 길일까 하는 회의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은 가해자 개인의 잘못보다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은근한 압박 속에서 그는 다시금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지지하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피하거나 혹시 자신에게 불똥이 튀길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듯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듯한 압력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알림음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초조함,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곤 했죠.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다시금 불안과 피로감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음을 어렴결에 느끼고 있었을 테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혹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마치 깨진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이어 붙인 것처럼 군데군데 아물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움츠러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출근길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동료들과 편안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피력하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의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잃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를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단단하게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결국 조직 내부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개인의 용기가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을 깨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을 억압하던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넘어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직장 속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두운 단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죠. 누군가의 방관이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